9월 기후정의 행진은 안 오는 분은 있어도 한 번 오신 분은 다시 온다. 계급적 불평등, 어떤 지역적인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강남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불평등과 부정의를 이야기하는 기후정의 행진을 벌여보자. 각각의 현장과 자기의 공간과 지역에서 되게 힘들고 외롭게 싸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각자의 일상을 또 어렵게 힘들게 영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후정의 외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올해 907 기후정의 행진 20초 안에 설명해 주신다면? 아싸 성공. 아 잠깐만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20초. 안녕하세요. 새알미디어의 강원주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즉각적이고 긴급한 기후대응을 촉구하는 전 지구적인 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9월에 열리는 기후파업과 기후행진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기후정의 행진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 기후정의 행진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기후정의를 함께 외쳤는데요. 올해도 9월 7일 기후정의 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907 기후정의 행진을 앞두고 새알미디어와 907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원회가 함께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모시고 907 기후정의 행진 바꿀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올해 기후정의 행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 슬로건과 요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907 기후정의 행진 조직위원회의 정록 공동집행위원장님과 이영경 기획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그 기후정의 행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기후정의 행진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9월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18년에 처음 이제 기후 정의를 외치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죠. 당시에 2018년에 1.5도 보고서, 특별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그 채택을 하라라는 목소리가 사실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즈음에 1.5도 보고서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 직후에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우르헨다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기후 소송을 진행했는데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툰베리라는 우리 청소년 활동가가 스웨덴에서 활동을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엮이면서 한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에서도 기후와 관련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들을 좀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2019년에 처음으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규모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진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름 자체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해라 혹은 기후 비상이라는 단어들을 또 유포하기도 했고 이러면서 적극적인 기후 대응들을 좀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사실 한국에도 처음 시작을 했었죠. 2019년에 시작이 됐던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은 사실은 지금 9월 기후정의 행진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단체를 만들어낸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20년, 21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 약간 신발 액션이거나 혹은 조금 소규모의 집회로 진행을 하다가 2022년에는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2019년도부터 계속 이 기후정의와 관련한 집회를 준비해 오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2019년엔 그냥 참가자 열심히. 예, 그때가 좋았죠. 그때가 좋았죠? 네. 어깨가 많이 무거우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2019년, 2020년에 저는 이제 집행위원으로 같이 했다가 사실 22년, 23년에는 저는 사실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단순 참가자? 저도 그때가 좋았네요. 그럼 어쨌든 참가하신
하시고 또 뭐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계속 우리가 기후 집회를 함께 하고 있네요. 아까 이현경 그 팀장님께서 툰베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 기후 집회 혹은 뭐 기후 파업 혹은 뭐 등교 거부 뭐 이런 형태의 기후 활동들에 대해서 그레타 툰베리를 통해서 알게 되신 시민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툰베리라는 어떤 그 상징성이 해외에서 글로벌 기후 파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 같은데 해외의 기후정의 행진 혹은 기후 운동들은 어떤 변화들, 뭐 주요한 어떤 변화들을 조금 만들어 왔을까요? 해외 기후행진이 사실 9월 셋째 주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금요일에 실제로 파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죠. 특히 이제 학교 파업을 시작으로, 왜냐하면 툰베리가 당시 청소년이었으니까요. 툰베리가 금요일에 학교를 쉬고 의회 앞에서 시위를 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좀 이어서 금요일 파업을 시작을 했다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만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한국은 파업이 쉽지 않아 이러면서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의 그때 시작은 굉장히 규모가 작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제가 찾아봤더니 참여하고 있는 도시의 수만 한 7,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9월 파업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이게 뭐 서울처럼 3만 명, 5만 명의 규모인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인 경우도 있고 아주 소규모의 마을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행진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사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들이 처음에는 한국도 그랬었는데 약간 북극곰을 살려주세요와 같은 그러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처음에 많았다면 최근에는 화석연료를 중단하라. 라는 좀 강한 메시지거나 혹은 남반구와 북반구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불평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선진국의 책임의 목소리를 더 내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요즘 보여집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해외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항의 액션들이 굉장히 요즘 강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는. 예. 그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이름은 사실 초반에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 형태로 하다가 기후정의 행진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제 매년 9월 하고 있는데 기후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의 집회에 사실 뭐 한마디로 기후정의를 정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려운 미션을 드리네요. 위원장님, 기후정의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2019년 뭐 이때 또 질문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제가 2019년 6월에 그린피스에서 열렸던 집담회에 갔었어요. 그 우연히 누군가 그냥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집담회 이름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근데 너무 되게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정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나 보다. 그래서 그 집담에서 시작돼서 그게 6월이었는데 9월에 비상행동 집회까지 이렇게 조직됐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는 그래서 기후위기 자체의 어떤 상황, 지금 위기임을 인정하고 직시하자,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자 이런 이야기가 더 많았었다면 사실은 그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기후위기가 자연재해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좀 알게 된 것 같고 그냥 위기, 어려움, 위기 상황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당연한 물음과 그것들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후정의라는 말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위기, 이 기후위기가 원인이 무엇인지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묻는 게 바로 기후정의의 첫 번째 발걸음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러면 기후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뭘 해야 될지도 사실은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때 그걸 변화시킬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기후와 정의는 그렇게 붙어 있는 기후정의라는 말은 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후정의 행진을 진행을 하면서 또 기후정의 행진뿐만이 아니라 기후정의 운동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좀 확장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주장을 해왔던 것, 뭐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그리고 이런 건 좀 이뤄냈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기후 비상 사태다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게 뭐고 온실가스를 왜 감축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이 초기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기후 문제가 온실가스 때문이야. 그리고 그것을 배출한 책임이 우리의 개인의 실천에도 있지만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 있어.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굉장히 너르게 이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재난의 문제도 예전에는 그냥 이상기후? 폭염이래. 에어컨 밑으로 어떻게든 내가 에어컨 인쪽으로 숨어야지. 뭐 이렇게 인지를 했었다면 이제는 폭염 그리고 폭우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재난에 노출되어 있고 그 노출된 사람이 나의 이웃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인지하는 과정에 9월 행진이라는 것이 늘 자리했었다. 처음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라는 언어,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언어, 감축하라라는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의미였고 9월 행진이 이제는 불평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이 기업의 작년 2023년 요구안에 보니까 기업의 책임을 묻자라는 언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는 책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들에 대한 책임의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했다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확산된 것도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재난 불평등에 대해서도 아까 기후 정의에 대해서 정노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이야기되어야 하는 거다. 그냥 단순히 개인의 실천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거다라는 것들을 기후 정의 행진이라는 과정들을 벌써 5년 겪으면서 많이 또 스스로가 학습하고 그 언어들을 표현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런 것도 하나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올해 기후정의 행진의 슬로건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인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지 않나요? 뭐 이렇게 논의 과정에서는 사실 이제 이 기후정의 행진을 좀 가장 앞장서서 함께 만들고 있는 집행위원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냈어요. 근데 사실 뭐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라는 거는 사실은 기후정의 운동의 오랜 구호를 조금 변형한 거죠. 시스템 체인지, not climate change라고 하는 그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뭐 이런 어떤 오랜 구호를 이렇게 변형을 한 거고 우리가 기후 위기 때문에 거리에 나섰는데 이 기후 위기에 맞서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좀 간명하고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어떤 슬로건으로 함께 좀 결의를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정의 행진의 기조와 목적 또 이제 요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조를 저희가 크게 3개를 잡았어요. 하나는 지금 불평등과 재난이라는 키워드와 그 키워드에 맞서서 우리는 존엄한 삶을 우리는 요구하고 그 요구하는 행진을 해나가자.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부의 핵진흥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기후대응 정책의 어찌 보면 온리원이잖아요. 핵진흥 정책을 이제 막아내자. 그리고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정책을 좀 빠르게 이루어내자. 그리고 그것에 대안으로서 우리는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자라는 게 두 번째 요구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태계 문제일 텐데 이윤이라는 것이 사실 토건 개발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 때문에 진행되는 토건 개발을 우리는 좀 막아내자. 대표적으로 부산의 가덕도거나 새만금 신공항 그리고 지금 4대 강포 마침 어제 또 정부는 댐 건설도 발표를 했잖아요.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에 맞서서 함께 행진하자. 이런 크게 3가지 기조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구하는
따끈따끈한 907 기후정의 행진 포스터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인쇄된 거죠?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기대되는 건 올해는 몇 명이 올까? 이거예요. 네, 우리 2019년에 5,000명 모였을 때 기후나 환경의제로 5,000명 모인 게 거의 최초야 라면서 굉장히 신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2022년에 빵 하고 터졌을 때 35,000 그 정도 인원이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힘이 됐었고 뭐 그 인원수들이 사실 계속 모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혹시 더 이런 기대도 사실 하게 되는데 그 인원수와 함께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 참여하는 분들이 들고 오는 피켓이에요. 피켓에 어쩜 그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녹아 들어가는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시민들이 스스로 기후정의 행진을 통해서 학습한 결과물들이 있다라는 것이 피켓에서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분리배출을 잘합시다라는 피켓을 내가 들고 나왔다면 올해는 순환경제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언어들이 피켓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한편으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올해 다시 기대되기도 하고. 집회와 행진의 장소를 강남 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서울에서 강남은 집회, 시위, 행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저희가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인다는 것이 그 주변에 그 장소에 던지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회를 하려고 하는 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삼성타운이라고 하죠. 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 그 자산운용 뭐 등등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는 되게 높은 눈에 확 띄는 빌딩이 하나가 있고요. 쿠팡 로켓 연구소, GS 칼텍스, 뭐 구글 코리아도 거기 근처에 있었고 포스코 한국 배출 기업 1위죠. 자본가의 이윤 추구의 상징처럼 좀 또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적 불평등, 어떤 지역적인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강남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불평등과 부정의를 이야기하는 기후정의 행진을 벌여보자. 어쨌든 뭔가 강남에서 하는 것이 기업들, 기후악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기업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한번 행진을 진행해보는 최초의 기후정의 행진이 되겠네요. 올해는 그 당일날 집회 말고의 어떤 부대 행사가 또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당일 집회는 1시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되게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가장 이렇게 대중적인 기후정의 행진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다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그 사전 행사로 오픈마이크라는 이름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또 지나가는 시민들 그리고 함께 먼저 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오픈마이크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정의 행진에 이미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거나 근데 아직은 글쎄 잘 모르겠어 라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907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 하자는 요청의 말을 해주신다면 위원장님. 네. 뭔가 이 답답함과 우울감과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막막함이라는 게 그런 분위기와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바꾸는 건 잘 모르겠고 나라도 이 부정의한 세상에 가담하지는 말자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나 어려운 개인적 실천들도 정말 많이 하시는 거 특히 기후에 많은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 907 기후정의 행진 좀 함께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입장에서는 부정의한 구조에 가담하지 말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구조 정의롭게 좀 만들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면 사실은 우리가 뭉치고 함께 할 때만 그 힘은 가능하니까 이 어떤 이 부정의한 세상 여기서 함께 좀 세상 바꾸자라는 행진에 함께 힘 보태주시고 그 자리에 나올 때 또 나오신 분들이 함께 힘을 얻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현장과 자기의 공간과 지역에서 되게 힘들고 외롭게 싸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각자의 일상을 또 어렵게 힘들게 영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홀로 고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후정의 외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경험들
나눌 수 있는 자리고요. 그 힘으로 또 다음에 자신의 자리에서 또 싸움을 이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9월 7일에 꼭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후정의 행진을 준비할 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두 분의 시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신,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택배 노동자 분이고요. 지금도 울컥했어.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강연을 갔다가 만났는데 나는 정말 분리배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 진짜로 식용유병 하나도 그대로 안 버리고 다 소재별로 구분지어서 버리시는 분인데 내가 이거 한다고 안 바뀌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한 분의 죽음과 한 분의 그런 답답함, 그리고 그 사이 간극에 수많은 시민과 활동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그날 함께 좀 모여서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과 슬픔과 분노 같은 것들을 서로 응원하고 보듬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마 9월 기후정의 행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품고 계셨다면, 그리고 올해 왜 이렇게 더워? 도대체 장마가 언제야? 라고 불만을 가진 분들도 그날 같이 나와서 함께 얘기해보자. 9월 기후정의 행진은 안 오는 분은 있어도 한 번 오신 분은 다시 온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꼭 첫 발을 내디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여도 좋습니다. 혼자여도 좋고 여럿이어도 좋습니다. 분노해서도 좋고 또 즐거워서도 좋습니다. 907 기후행진에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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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907 기후정의 행진 20초 안에 설명해 주신다면? 더위 재난을 겪은 우리가 더위 재난이, 폭염 재난이 있는 날, 폭염 재난을 넘어서는 행진을 하는 것이 9월 기후정의 행진이다. 올해 907 기후정의 행진,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에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아싸, 성공. 아 잠깐만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20초 때우는 거야? 모르겠어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작!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답답하고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되게 우울할 텐데 뭔가 907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 하시면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전망 답답하지 않은 그런 행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꼭